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대현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변호사님 이제 연말이 다가왔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연말이 다가와서 제가 변호사님께 연말에 좀 조심해야 되는 범죄 이런 게 있을까 싶어서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답변 가능할까요?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다는 음주운전 관련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겨울이니까 춥고 하니까 가스와 관련해서 화재, 그 다음에 질식사 하는 그런 것들이 세 개가 아마 제일 조심해야 되는 범죄 내지는 주의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음주운전 관련해서는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이제 미뤘던 모임 숫자 등이 늘어나고 연말까지 겹치면서 이제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이 생기고 실제로 이제 경찰에서도 집중 단속을 해가지고 아마 11월 1일부터 14일인가요? 집중 단속해가지고 한 5,466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아예 자손을 해가지고 생명도 문제가 되는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거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이미 제 유튜브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피싱입니다. 피싱이라는 게 제가 직접 방송은 안 했지만 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거기에서 보내는 메일로 위장을 해가지고 스미싱이라고 하죠. 그 위장을 해가지고 개인의 인증번호나 신용카드 번호, 그다음 계좌 정보 등을 빼내서 불법적으로 를 이용하는 사기 수법을 이제 피싱이라고 합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에 신고한 그 보이스피싱은 2016년에도 한 17,000여 건, 그리고 2020년에는 31,000여 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제 보이스피싱은 경찰이 중점 단속하고 또 금융기관에서도 이를 예방하는 방지책 등으로 해서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아마 피해 금액이 2020년 기준으로 해도 177억이었고 메신저 피싱 금액도 한 466억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피싱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가족이나 친구가 갑자기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돈을 요구한다면 일단 거절하고 본인과 통화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 출처가 불분명한 앱, URL 주소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결제 문자를 받았다면서 하는 경우 다 이거는 보이스피싱으로 이해하시고 절대 카드사에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야 되는 거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철 가스 안전사고 내지는 난방용품 화재입니다. 그래서 겨울 되면 추워지는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계속 사고는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해가지고 발생한 게 2019년에는 24건 그리고 인명피해는 54명에 달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겨울 휴가로 집을 비우는 연말 연시에는 특히 이런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산화탄소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소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데다가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또 인간이 또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하고요. 보일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지 못해가지고 이런 사고가 발생합니다. 겨울철 사용 빈도가 높은 주택 내 보일러 안전 점검, 또 여행객들인 경우에는 펜션, 민박, 식당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고요. 야외 캠핑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반드시 환기가 되는 곳에서 가스 기기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 이제 술자리, 회식, 모임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연말 술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성범죄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성범죄를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고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성희롱, 성범죄 이런 것들. 그래서 요새 나오는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을 보면은 그렇게 원나잇으로 해가지고 클럽에 간다든가 그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없이 이렇게 이루어진 일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회식과 관련해서는 자기 앞에나 절대 자기 옆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터치가 가능한 범인은 여자가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 그 여자 상관이 또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으로 여자 상관이 남자를 이렇게 만지는 것조차도 그것도 부적절하거든요. 그래서 성희롱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회식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자기 손을 벌려가지고 있는 그 주위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이나 그 관련해서는 엄히 처벌을 하고 있고 본인들의 뭐 인사고과 등이나 기타 등등 해가지고 징계도 받고 특히 이런 성범죄가 발생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면직도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면직하는 경우에는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 회사에서 배려하지 못했다는 걸로 해가지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해임당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옛날과 세상이 너무 바뀌었고 미투 미쓰리 뭐 해가지고 절대 이거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범죄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와 관련돼서는 피해자들이 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성범죄 센터나 뭐 이런 데서도 하고 있고 노조가 있는 또 회사의 경우에는 노조에서도 같이 연대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회식을 하면은 1차를 원칙으로 하고 또 술 많이 먹어서는 안 되고 주위에 여자가 옆에 있어서 안 되는 게 회식과 관련해서 특히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성탄절이라고 해서 마음이 들떠서 뭐 일탈을 꿈꾸더라도 이것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특히 문제가 된다는 걸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술자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제 주변에 이제 이성이 없게끔 조심을 하고 술을 좀 많이 안 먹고 좀 정신을 차릴 수 있게끔 조금 더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한다면 정말 술을 먹다 이렇게 특히 젊었을 때 이렇게 제가 기억하면은 정말 한 30분 정도 내지는 1시간 정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형법으로 따지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있는데 정말 그럴 때는 무섭죠. 저 스스로도. 왜냐하면 그때는 무슨 일이 있어서 전혀 기억을 못 하는데 그게 만약에 회식 장소였고 옆에 주위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해주신 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블랙아웃, 필름이 끊겼다 딱 네. 그 상황인데 저도 뭐 경험해 본 적은 있는데 좀 공포스럽더라고. 제가 뭘 했는지를 아예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영상을 보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연말이라고 들떠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술자리에서 조금 더 조심을 하고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도서 옥된 옥수미 변호사였습니다.